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이번 기수가 테토녀, 애견남, 나름 특집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숙하고 영철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정숙이야말로 가장 테토스럽지 않았나. 그러니까 나쁜 의미에서 테토스럽다라는 건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 어쩌면은 이번 기수 취지에 맞는, 딱 맞는 그런 출연자가 아닐까. 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정숙은 상철을 선택을 했다가, 이제 상철이 좀 어중간한 스탠스, 어떻게 보면은 정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자기가 알아보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더 늘어났다. 정숙 입장에서는 내가 선택을 했는데, 나하고 현숙님이 선택을 했는데 플러스에서 한 명이 더 알아보고 싶다고? 그러면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구나. 본인도 얘기를 했지만은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더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없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될 거고, 그래서 상철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정숙이 이제 공용거실에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영철을 조금 예의주시 하더라고요. 정숙이 생각하기에는 영철이 좀 까불까불한 스타일이다, 말이 많다, 이런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굉장히 진중하고 조용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그래서 좀 놀라웠고 호감을 갖는 듯 하죠. 그리고 영철도 알아보고 싶은 사람 중에서 순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정숙하고는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방송에서도 그렇고 방송에 나오지 않는 모습 중에서도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은 없지 않았나. 이번에 정숙하고 영철의 대화 보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생각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거든요. 그리고 보는 게 너무나 좀 편안했어요. 이번 기수 여자 출연자들 약간은 보는데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뭔가 불편해요. 자, 그리고 영철을 지금 좋아한다는,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여자 출연자 옥순하고 순자가 있는데, 그 두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숙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영철이 느끼는 그 편안함, 뭐 그것도 다르겠지만은 여자 출연자들이 보여주는 그 태도,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정숙이 말할 때 보면은 은근히 애교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테토스럽지만은 가장 또 여성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정숙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면도 많이 있어요. 굳이 다른 여자 출연자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여성성, 여자다움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외모는 별개 문제고 성향, 말하는 것들 이런 거를 보면은 여자다운 사람이 없어요. 여자들도 남자다운 거 좋아하죠. 남자답다라는 게 거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다움, 여자들은 항상 그 남자다움을 바라고 있듯이 남자도 마찬가지로 여자한테는 여자다움, 여자한 느낌, 그런 것들이 본능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테토녀, 애견남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작은 포션이라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 매칭이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둘이 또 비슷한 게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성향만 보면은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없는데 두 사람의 성향이 비슷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성향이 서로에게 잘 맞는다라는 거. 영철은 상대방 텐션이 높은 거, 말 많은 거 기빨려 하거든요. 힘들어하고. 정숙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얘기했듯이 본인은 애견남을 좋아한다, 말 많고 텐션 높고 이런 남자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이 놀라운 거는 결이 굉장히 잘 맞다, 진짜 잘 어울린다. 남녀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잘 어울리는 거, 서로가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관계, 합이 맞는 관계, 그런 관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화는 정숙이 이끌어가요. 영철이 보면은 시선 처리를 어려워하거든요. 눈을 못 마주치고 땅바닥만 보고 엉뚱한 데만 바라보아요, 보통은. 그러니까 정숙이 그런 거를 막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기분 나쁘지 않게 잘 얘기를 해요. 이 테이블 앞에 있는 테이블을 보고서 영철님 이제 여기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철이 자기가 눈을 보겠다고 했지만은 올해는 못 볼 것 같다, 힘들다라는 거죠. 원래 성향상 사람을 보는 거, 사람 눈을 보는 거를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영철이 노력하겠다고. 그래도 이 정숙이 막걸리 잔, 뭔가 이 그릇 같은 거를 들고서 얼굴을 가려요, 자기 얼굴을. 그러면서 이런 거 해야 되나? 굉장히 위트 있으면서도 재미있게 상황을 풀어가요. 자,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옥순이나 순자나 대화하는 걸 보면은 은근히 상대방 기분을 나쁘게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말끝마다 막 웃어요. 특히 옥순, 그 억텐. 아마 옥순이었다면 어땠을까? 말 한마디 하고 까르르 웃고, 얼굴 보고 까르르 웃고, 그러면서 끝에는 기분 나쁜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것도 웃으면서. 전에도 그랬잖아요.
미치겠는 거야. 그러면서 이 애견남들 어쩔 거야. 이게 뭐 어려워. 막 이러면서 비꼬듯이 막 얘기를 해요. 그것도 웃으면서. 사실 웃는 게 더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정숙은 그런 억지 웃음이 없어요. 웃어야 될 때 웃고 웃지 않아야 될 때 안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모습인데 이번 출연자들이 좀 독특하다 보니까 그 평범함, 당연한 것마저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정숙이 하는 그런 것들, 이걸로 내 얼굴 가려야 되나?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렇게 성향이 있잖아요. 영철은 상대방, 그 여자한테 대부분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정숙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관계를 리드하면서 저렇게 유머도 치고, 애교도 부리고, 그런 스타일이고, 만약에 정숙이 저기서 애교가 없었다. 그냥 뻣뻣하기만 했다. 저런 분위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재미없어. 딱딱해. 지루해. 이런 느낌이 들었을 텐데, 저런 애교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도 재미있고 이거 뭐지? 호감도 가고 호기심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안 어울릴 것 같은 두 사람이었는데 묘하게 잘 어울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철이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래도 할 얘기는 다 해요. 자기가 얘기해보고 싶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순자였고 다른 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정숙이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개를 젤레젤레 흔들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죠. 이 애교가 또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억지스러운 애교가 아니고 좀 배어 있다. 본인은 테토녀라고 하지만은 애견녀다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정숙님이라고 호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첫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서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좋아해요. 정숙은 진짜요? 까는 덤덤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데이트 때 정숙이 혼자 고독 정식을 먹었는데 그거를 걱정을 했었다고. 당연히 1순위가 순자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저기서 영숙이었다. 또 PTSD 오려고 하는데 막 다다다다 따지지 않았을까요? 제가 짜장면 먹을 거 알면서 저 선택 안 하신 거예요? 원래 그거 잘못인 거 알면서도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상황은 상황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영숙은 좀 따지는 것들이 있고 정숙은 그 마음 자체를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비록 나를 선택하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짜장면을 먹었지만은 나를 걱정해줬다라는 그 얘기. 그리고 걱정을 했으니까 걱정했다고 얘기를 했겠죠. 그거를 막 꼬아서 듣지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상대방의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에요. 톡이 빌빌 꼬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할 때마다 그거를 말꼬투리를 잡고 트집을 잡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상대방 남자가 지치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순간 거기서 그냥 둘의 관계는 끝나버린다. 그런데 말을 저렇게 조곤조곤하게 하는 영철이나 그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을 받아주는 정숙이나 결이 잘 맞는 거죠. 그러면서 감동이라고 그러면서 힝 울어야 되나 그러면서 또 애교를 부리잖아요. 또 저 애교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영철이 좋아해요. 그러니까 순자나 옥순이나 이 두 여자 출연자들은 저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그냥 센 척 뭔가 나를 애견남이라고 놀리기만 하고 자기들은 또 보여준 것도 없고 그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맙다. 짜장면 먹은 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라도 나를 걱정해줬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고.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그 자체에 감동을 받고 고마워합니다. 실제. 작은 거에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남자가 베푸는 그 호의 그리고 마음. 그거를 증명하라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고마워하는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물론 그게 진심인지 거짓인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은 굉장히 진실돼 보인다라는 거. 그 마음 표현 자체가. 그리고 영철이 말을 좀 버벅댑니다.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11년 동안 한 사람만 사귀고 그 이외에 연애 경험이 없다라는 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말이 꼬이는 거예요. 여자하고 말을 한 경험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 자꾸 다른 여자 출연자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정숙은 괜찮다고 기다려주거든요. 가만히. 그런데 왠지 옥순이었으면은 순자였으면은 막 억텐하면서 답답해 빨리 말해요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 느낌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할 때 정숙이 굉장히 떨려하고 혼잣말하고 그 혼잣말이 이상한 혼잣말이 아니고 자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파이팅 이러는 것들 이러는 모습들을 보고 나랑 성향이 비슷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숙의 이상형 자체가 외모는 테토남, 성격은 애견남. 그러니까 남자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은 성격은 좀 유순한 거, 부드러운 성격, 자기 주장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뭔가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보면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영철도 얘기를 했잖아요. 배려심이 있는 여자,
나와 배려의 결이 비슷한 여자 이상형이라고. 그런데 지금까지 다른 여자 출연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배려의 느낌이 없었어요. 오히려 화내고 짜증내고 몰아붙이고 빨리 대답하라고 배려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전날 둘이 짧게 대화한 거 거기에서 정숙이 호감을 느꼈다라는 얘기를 하고 영철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여기 나는 솔로에 지원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다. 왜냐? 뭐 짝을 만나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나를 바꾸기 위해서 성격을 좀 바꾸고 싶었나 보죠. 워낙 자기가 소심하고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 그런데 거기서 정숙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안 바뀌어도 될 것 같다. 야, 저 얘기는 비록 단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누구나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영철은 본인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숙 같은 경우는 알겠죠. 어떤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안 바꿔도 될 것 같다. 충분히 매력적이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매력적으로 바라봐 주고 있는 거고 본인도 그 부분을 좋아할 마음이 있다. 좋아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되게 쉬운 얘기 같지만은 쉽지 않습니다. 자, 영철이 그 얘기를 듣고 피식 웃죠. 피식 웃지만은 뭔가 심쿵 포인트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남자로서 인정해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격은 그냥 자기 쪼대로 가야 되는 것 같다. 그냥 자기 결대로 가야 되는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거는 좋은데 이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진짜 순수 그대로 있는 그대로 널 바라보겠다.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좋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봤다라는 거. 그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옥순이나 순자는 약간 단점을 먼저 본 것 같고 물론 장점도 봤지만은 단점들이 동시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불만족스러워하고 있고 그리고 그 불만족을 표출을 했어요. 게다가 정숙은 본인 이야기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옥순 같은 경우는 갑자기 딴 얘기하고 동떨어진 얘기하고 그러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이런 얘기를 영철이 했었어요. 그리고 애견남이라는 표현을 정숙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옥순이 사용할 때하고 느낌이 다르죠. 옥순은 뭔가 놀리는 기분. 아, 이 애견남들 어쩔 거야. 왜 이렇게 소심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비아냥대는 느낌이 있는데 정숙 같은 경우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냥 남자답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약간 순화시키는 느낌? 그리고 난 그게 너무 좋다. 표현을 했고. 그리고 미방분을 보면은 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바꾸고 싶다. 영철을 바꾸고 싶어 하거든요. 그 옷 입는 것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싹 다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냥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그리고 영수한테 마음이 있으면서 왜 자꾸 영철을 건드냐 이거죠. 플러팅을 하고. 그리고 본방에서도 인터뷰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손대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영철은.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택을 한 거야? 바꿀 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저 나이 되면은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줘야 되지 바꾸려고 하면은 될 것도 안 돼요. 물론 치명적인 것들 진짜 심각한 것들은 바꿔야 되겠지만은 그런 문제들도 아니고 옷 입는 거를 좀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는데 바꿀 때 바꾸더라도 굳이 그거를 말로써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상대방 기분 나쁘게 자존심 상하게. 영철이 자기가 입은 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누가 코디를 해줬다고. 그냥 너는 있는 그대로 가라. 내가 그 모습을 좋아해 주겠다. 마음에 든다 그 모습이. 이 남자로서 남자의 자존심을 올려주는 거. 자존감을 올려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남자는 완벽하게 바뀝니다. 바보가 될 수도 있고 정말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향이 비슷하다. 이 성향이 좀 달라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비슷해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정숙이 말하는 거는 E의 성격이냐 I의 성격이냐 약간은 이런 측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활동적인 취미 캠핑이라든지 엑스스포츠라든지 엑스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활동적인 거는 자기는 버겁다. 그러니까 극 E의 성향은 극 I를 답답해하고 극 I는 극 E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게 좋을 때는 초반에는 뭐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겠죠.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내가 참고 견디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이별하는 사유가 됩니다. 결혼까지 가면은 이혼하는 사유가 되고. 그래서 그 E의 성향, I의 성향, 게다가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성향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이게 둘이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언젠가는 부딪히고 언젠가는 깨지게 된다. 그래서 이런 성향이 비슷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남편이 게임하면은 그거 가지고 막 닥달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일 안 하고 아이들하고 안 놀아주고 게임만 하면은 당연히 닥달하겠죠. 자, 그런데 부부 중에는 같이 방을 게임방처럼 만들어서 같이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성향 자체가 비슷하면은
그런 트러블이 없어지고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성향이 다른 거는 사랑으로 극복하기 힘들다. 너무나도 맞는 말입니다. 겪어봤나 봐요. 영철은 자기는 조용한 거 좋아해서 산책 같은 거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정숙이 거기서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자기도 산책 좋아하는데 내일 산책할래요? 야, 둘이 비슷한 조용한 성향, 나대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정숙은 약간 치고 들어갈 때 치고 들어간다라는 거. 둘 다 저기서 민기적거리면은 안 되거든요. 될 것도 안 돼요. 누군가는 치고 들어가고 리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리드를 하는 게 바로 정숙이다. 약간 남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영철이 막 부러워서 고개 숙이고 손 흔들다가 근데 몇 시에 가실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9시쯤 갈까요? 물어봐요. 그렇게 아침 데이트가 성사가 되죠. 그리고 이제 장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철이 자기는 대구인데 의정부에 있는 정숙. 장거리도 할 의향이 있냐고. 자, 그런데 정숙의 대답이 일품이었어요. 그 어떤 대답보다 굉장히 훌륭했다. 제가 듣기에는. 겪어봐야 되겠지만은 겪어볼 의향이 있습니다. 뭔가 구라가 없어 보이잖아요. 저는 무조건 가능합니다. 사랑만 있으면은 장거리 가능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장거리 안 돼요. 너무 멀어요. 부정적이지도 않고 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불안감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영철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한번 해볼 의향이 있다. 해보고 싶다. 굉장히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허황되지 않으면서 현실적이면서도 상대방한테 심쿵하는 느낌을 주는 저런 멘트. 은근히 연애 고수예요. 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저런 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거는 짝이 아닌 겁니다. 안 맞는 거지 틀리다는 아니니까. 영철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얘기를 듣고 한 병 맞아. 너무 좋다. 야, 여자가 저렇게 직진하는 거 들이대는 거 쉽지 않아요. 그것도 막 거짓된 느낌, 플러팅의 느낌이 아니고 뭔가 진짜 나한테 마음이 있어서 나를 알아보고 싶어서 다가오는 느낌이잖아요. 남자들이 11년 동안 누군가를 굉장히 오래 만나고 이별까지 겪고 다른 사람을 못 만나봤을 때 뭐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통 여자들을 만날 때 갖는 생각이 이 여자는 나한테 진심일까? 그 진심을 느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이별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여자는 과연 나한테 진심일까? 진심이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누군가를 오래 만난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아요. 본인도 모르게 불신이 생기거든요. 확신이 안 생기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런데 정숙이 주는 저 느낌은 뭐 플러팅의 기술, 뭐 이런 연애의 기술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진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껴지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보여줘도 될 것 같다. 나한테 거짓말을 치는 게 아닌 것 같다. 갑자기 등을 돌릴 것 같지 않다. 이런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영철이 지금 다른 여자들을 못 만나고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마음의 문을 못 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설마 여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서 아무도 영철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래서 여자를 못 만났을까요? 그거는 아닐 겁니다. 본인 스스로도 안 만나려고 한 것도 있겠지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상태다. 제가 봤을 때는 산책을 혼자 하는 것도 그렇고 노래 천곡이나 자기가 부른 노래를 저장하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뭐 좀 독특한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다. 여자한테. 그러니까 너무 급작스럽게 막 들이대는 것도 부담스럽고 텐션이 너무 높은 것도 그렇고 텐션이 너무 높은 거 다른 남자한테도 그럴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정숙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영철은 먼저 얘기를 꺼낼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나도 방에 있는 사람을 굳이 꺼내는 사람은 아니다. 그런데 영철한테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된다고. 내가 잘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죠. 서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고 있어요. 뭔가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정숙이. 가장 중요한 거는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척을 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옥순하고 순자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억지스럽게 좋아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들. 그리고 실제 지금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고 물론 옥수는 영철한테 차이긴 한 거지만은 뭔가 진짜 좋아서 찾아온 느낌은 아니거든요. 순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영순데 누가 봐도 영순이 영순데 영철한테 자꾸 플러팅하는 느낌. 왜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영수한테 직진하면 되는데 물론 전략적인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정숙이 또다시 애교를 부리면서 다크서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영철이 바로 가서 자면 된다고. 그 얘기를 듣고 정숙이 다시 한번 애교를 발사를 합니다. 그래도 좀 이따가 가요. 공용거실에. 사람들이 나 안 찾을 것 같다고 영철이 얘기를 하니까 정숙이 내가 찾을게요. 그러면서 손가락 하트를 날립니다. 총을 쏘죠. 사랑의 총. 너무 밝게 얘기를 해요. 정숙이. 자,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거는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 야, 저 사진 찍는 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사진도 굉장히 담백하게 찍어요. 자, 27기 때 정숙이 그 당시에
영철하고 사진을 찍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정숙하고 영철이네. 근데 사진을 찍자마자 사진 확인하면서 어깨에 기댔거든요. 영철 어깨에. 플러팅을 한 거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서로 V하면서 사진 찍는 그 모습. 굉장히 나이에 맞지 않게 풋풋해 보였어요. 자, 남녀 관계라는 게 잘 맞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사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정숙하고 영철은 뭔가 그냥 단순하게 시작하는 느낌이라기보다도 뭔가 깊은 곳에서 바닥을 다지는 느낌. 그 바닥 공사가 잘 돼야 더 오래,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상대에 대한 신뢰도 쌓이게 되고, 그런 바닥 공사가 안 되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신뢰가 안 쌓인다라는 거죠. 자, 저 두 사람이 이렇게 결이 맞을 줄은 정말로 몰랐는데 결이 너무나 맞고,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결이 맞다. 너무 잘 어울린다. 조건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떠나서 서로에 대한 배려, 애티튜드가 좋고 진실성이 있고 진정성이 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서서히 조금씩 발전이 되지 않을까. 물론 그게 아름다운 결말을 보장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최소한의 발판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는 재미가 꽤 쏠쏠할 것 같아요. 이 빌런들 사이에서 빛나는 한 쌍의 커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